반지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셨다면은 대략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라는 건 아셨을 테고요. 물론 이제 그걸 그리기 전에 뭐 어떤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상상력을 뭐 발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뭐 그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얘는 뭐 손가락이라고 합시다. 손가락을 꼈을 때 어떤 모양을 보여주고 싶은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죠. 항상 반지가 여기 이 탑뷰에서 뭐 일자일 필요는 없잖아요. 뭐 이런 모양일 수도 있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뭐 일자일 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살짝 여기가 구부러진 모습이 좀 더 뭔가 역동적이지 않나요? 움직이는 느낌? 뭐 그런 좀 더 뭐 재밌는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싫어하는 표현이죠. 뭐 재밌네, 재미없네.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 재밌다, 재미없다에 대한 뭐 기준이나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이미 많이 했죠. 저는 제 거 가지고 재밌다고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린 걸 가지고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 뭐 그런 분들, 뭐 평론가들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뭐 감히 할 수가 없죠. 저는 제 거니까 재밌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또 이런 또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죽이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 녀석 여기에 막대기는 난집을 붙어있게 할 거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여기 하트 모양보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올라와야 될까요? 왜 올라오게 했을까요? 그리고 얘는 왜 이 하트 여기 끝까지 안 내리고 여기까지 내리다 말았을까요? 난집은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쟤는 저렇게 그렸을까? 왜 저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그렸을까? 뭐 그런 생각들. 뭐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발을 이 녀석보다 얘를 높게 한 이유는 나중에 그냥 이 스톤 세팅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스톤이 너무 쑥 들어가 있으면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론 뭐 이렇게 쑥 위로 올라오게 만들면 뭐 집게라든가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뭐 굳이 뭐 조각집에 보내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조각집은 뭐 방울전 같은 걸 담화정이라고 하죠. 담화정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굳이 뭐 감탕에 묻을 필요가 없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탕에 묻지 않고 간단하게 스톤을 세팅하고 싶었던 거죠. 뭐 그렇습니다. 전 그런 이유로 올려놨던 거죠. 하지만 이런 게 싫었다. 나는 이게 걸리적 그리는 게 싫다.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어떤 점,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어떤 점이 안 좋을까요? 지금 언뜻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옷 같은 게 여기에 걸릴 수가 있겠죠. 니트 같은 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어 넣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하면 안 걸리겠죠. 뭐 조금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때보다는 덜 걸릴 겁니다. 그런 기능을 중요시했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 난집을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스톤을 물리려면 집게를 쓸 수가 없겠죠. 집게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떤 뭐 저기 손으로 쓰는 뭐 담화정 이렇게 끼워서 쓰는 게 있죠. 정확하게 명칭은 까먹었는데 뭐 그걸로도 될 테고, 만약에 그걸로 힘들다 라고 했다면 감탕으로 묻어가지고 뭐 때려야죠. 별 수 있나요?
자, 일단은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은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난집이 여기 탁 붙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발을 눕힐 수가 있잖아요. 이쪽은 생각하지 마시고 뭐 요렇게 생겼다 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 말은 이 하트가 더 작아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말을 좀 잘못했군요. 이 쑥 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렸을 때는 여기 공간이 좀 남아 있어야 되죠. 여기 내려 있을 때 높이가 낮았을 때 이렇게 딱 붙게 그렸다 라고 했다면 얘는 붙어버리겠죠. 발하고 얘가 붙습니다. 그럼 얘를 뭐 때릴 수야 있겠죠. 뭐 뭉개지겠죠. 얘가 발이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능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스톤 세팅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땐 이렇게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트의 최소 크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트는 최소한으로 요 간격, 이 최소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붙지 않는 간격. 거기에 맞춰서 하트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트 크기를 결정하는 거 스톤 크기, 그리고 뭐 스톤에 따른 난집 크기, 그리고 난발과 여기에 간격,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 높이가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트가 너무 작아지면 안 돼. 하트 뭐 크기가 정해져 있어. 라고 했다면 거기 하트 크기에 맞춰서 스톤을 더 크게 해야겠죠. 그런 겁니다. 어떤 뭐 디자이너가 좀 센스가 있어서 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착착착 뭐 이렇게 그려주면 땡큐죠.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나요? 최대한 디자이너와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야, 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어. 얘는 뭐 좀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발을 이렇게 구부리려면 간격을 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이 막대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해야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디자이너도 이때는 이런 거니까 내가 일러스트로 이렇게 그려주면 더 작업이 편해지겠구나. 물론 그 전 떠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디자이너도 알게 되겠죠. 자, 얘기가 길었습니다. 반지를 그려보도록 하죠. 8분 동안이나 떠들었군요. 아무튼 이렇게 될 걸 상상을 하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다 지우죠. 다 지우고, 자, 얘도 지우고, 뭐 얘는 하나 있어야겠죠. 스톤하고 스톤 커터, 그리고 얘도 있어야겠죠. 스톤 크기는 3mm입니다. 스톤 크기는 3mm.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먼저 할 수 있는 거 난집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뭐 돌출 쭉쭉쭉 해가지고 만들도록 하죠. 돌출. 물론 뭐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뭐 그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일자로 내리면 안 된다는 둥 어쨌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뭐 하는 거죠 지금? 점을 켜서 살짝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이거 간격 띄우기 적당하게 하죠. 5mm, 0.5mm 정도 좀 튼튼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0.5는 튼튼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저는 튼튼합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여기서 발을 만들도록 하죠. 라이트 뷰에서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그 다음 발을 한 0.6mm 정도 하겠습니다. 히스토리 기록 굳이 필요 없죠. 지름 정류. 그 다음 폭파. 그 다음 지우고. 그 다음 적당한 위치 네, 정해주고 적당한 높이 잡아주고. 제가 굳이 몇 미리 띄고 몇 미리 높이세요는 하지 않습니다. 대충 눈대중 보시면 아실 테고. 그리고 직접 테스트를 하세요. 어느 정도를 해야 만족스러운 높이인가, 이건 직접 찾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구독하시는 분, 구독하시겠죠? 구독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 분이 질문을 하나 하셨죠. 어떤 책을 봐야 되냐, 책을 좀 추천을 해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얇아 보이는데요, 좀 늘릴까요? 3D 스케일로 늘리겠습니다. 그냥 제 느낌입니다. 좀 얇아 보여서 살짝만 불렸습니다. 또 그렇게 책 추천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직접 서점에 가셔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 직접 고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제 책 뭔 소린지 몰라서 책 고르기가 힘들다면 제 영상 보고 좀 공부를 하신 후에 직접 골라보세요. 책을 쭉 읽어보고 목차도 보고, 이게 어떤 책이구나, 이 책은 어떤 걸 다루고 있구나, 그런 것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는 주얼리니까, 나는 건축이니까, 나는 제품만 그리니까 그 책만 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어떤 한 저자가 쓴 책이라고 해도 주얼리 책, 뭔책 딱 보면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고 서점을 가서 이 책, 저 책 보시고 구입을 하길 원합니다. 그런 걸 권유 하는 거죠. 사집합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 얘기, 그리고 제가 댓글에도 썼지만 냄비 받침보다 못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대충 2만원대 중반 정도 하나요? 요즘 책값을 잘 몰라가지고 책 산 지가 좀 됐네요. 사실은 저 어떤 책이 괜찮은가 가긴 합니다. 그래서 쓱 훑어보고 안 사도 되겠는데 그러면 안 삽니다. 이거는 괜찮네 그러면 그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기억하고 집에 가서 확인하고 오케이 그러고 안 삽니다. 그러다가 또 이건 볼 게 좀 많은데 그럼 구입을 하죠. 그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책이 좋다, 저는 글자 많고 사진 조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책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책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지만 그 책은 이미 절판됐습니다. 물론 라이노 4.0 책이죠. 4.0 책인데 절판됐어요. 아이고, 방향이 문제가 아니구나. 양쪽. 물론 저는 좋은데 저는 그 책 좋다고 댓글도 달고 그랬어요. 댓글 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책 쓰레기라고 하면서 그런 댓글을 달아놓은 걸 좀 봤습니다. 그렇게 좀 다르다니까요. 제가 좋다고 한 게 여러분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생각나지만 이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죠, 어떤 분을.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15mm 정도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치가 여기 위치죠.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거죠, 이 커브를. 그리고 이거를 복사할 겁니다. 그냥 얘는 서피스다라 그럼 플로어랑 서피스를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로 할 건지 대략 정할 겁니다. 딱 맞추면 안 되겠죠? 요 뾰족 관계 손가락을 찌릅니다. 적당하게 올려주셔야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올렸지? 0.5 정도 올렸구나. 그럼 여기도 맞춰주는 게 좋겠죠. 0.5 됐습니다. 이렇게 폭파하고 조인 한번 하죠. 제가 좀 말을 안 들어서. 자, 됐습니다. 그러면 커브 먼저 그려야죠. 근데 이게 여기를 막 처음부터 여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쭉 가서 닿아야 되니까. 서피스 따라 흐름 플로어링 서피스를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예상해서 적당하게 점을 집어넣어야겠죠. 그건 나중에 하고 보조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보조선 하나 그리고 여기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들으죠. 제가 하는 것들 그런 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의심하고 확인해라. 꼭 그러셔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될 건데 그거는 모르죠. 지금은 모른다고 합시다. 첫 번째 영상 보셨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미리 이미 본 거 어떻게 다 보셨을 테니까 점을 그렇게 넣겠습니다. 점이 부족하면 점을 또 나중에 넣으면 되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잘 쓰는 거. 요걸로 매듭 좀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녀석 안쪽에도 똑같은 점을 가진 똑같은 포인트를 가진 커브가 필요하죠. 근데 굳이 또 커브를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돌출하겠습니다. 양쪽 아니요 하고 얘 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N 방향으로 막 눕혀줬었죠.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근데 저 그게 꺼내기가 싫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잡으면 되겠죠. 지금은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높이만 Z축으로 잡아줘야 되죠. 그 다음 여길 또 이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N방향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하죠. 잔손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너 어디니 도대체? 얘가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여기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플로어링 서피스 따라 흐름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라기보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서피스 따라 흐름. 제가 의심해라, 확인해라 그러는 게 이런 겁니다. 무조건 막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나 기타 등등 가르치는 사람이 이건 누르시고요, 누르시고요,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막 그거 따라가느라 바빠요. 처음 배우는 건데 당연히 바쁘죠. 왠지 이게 어떤 건지 생각은 안 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기 바쁜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이 녀석의 높이는 같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쭉쭉쭉 따라오셨다면 아시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 영상을 보셨다면 모르겠죠. Y축 점 2개만 맞추겠습니다. 여기도 Y축으로 맞추죠. 그리고 대략 이 반지 1.2mm네요.
살짝만 더 늘리죠. 1.3mm 정도. 이 정도 두께를 눈대중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 일단은 집어 넣어 봅시다. 아, 그리고 왜 이거 점 두 개 이렇게 했냐고요? 자, 매치 커브 또 한번 합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지겹더라도 한 번 더 보죠. 자, 얘를 이 두 개의 커브를 부드럽게 연결을 하려면 가운데는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중복이 된 거죠. 이 가운데 점을 포함한 양쪽에 하나씩 있는 이 점은 요 직선상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얘는 부드럽게 되죠. 부드럽게 된 겁니다. 이게 뭐 접선의 일치, 뭐 지원,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매치 커브, 커브 일치 뭐 그런 게 있죠. 이건가? 아,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커브 평균화, 위치, 접선 확인하면 네, 점 하나가 요 탁 이렇게 돼 있죠. 연결해 보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얘도 뱅글 돌아서 여기 아래에서 만나겠죠. 만났을 때 좀 부드럽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일단은 얘를 집어 넣어 봅시다. 아, 그 전에 그냥 일단 집어 넣어요. 이건 뭐 보셔야 됩니다. 반지는 이렇게 안 생겼겠죠. 당연히 최소 높이가, 최소 두께가 존재할 겁니다. 대충 1.3 합시다. 1.3 했더니 자, 여기가 여기랑은 다르죠. 오, 난 빨간 선에 맞춰 딱 했는데 뭐야, 벌어져 버렸잖아 라고 하실 겁니다. 왜 벌어지죠? 왜 이렇게 됩니까? 서피스 따라 흐름은 이 서피스의 N방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노멀 방향이죠. N방향이 뭡니까? 서피스상에 존재하는 임의의 점에서 바라보는 수직인 방향입니다. 그 임의의 점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 선과 면이 만나면 뭐가 생기죠? 점이 생기죠. 아이고, 제가 또 엄한 거 눌렀군요. 요건데 여기는 요 빨간색과 대충 일치를 할 겁니다. 정확하진 않군요. 요 점은 요렇게 벌어지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략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 첫 번째 영상에서 막 이렇게 했죠. 이거 보면서 막 누르고 싶은데 여기서는 찌그러져 보이지만 여기서는 안 찌그러진 거죠. 보이지가, 이게 하나면 안 들어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탑뷰를 보고 싶고 여기도 탑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 자동차 탑뷰를 씁니다. 됐죠? 여기서도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는 게 더 편하겠네요. 여기서는 움직이는 거죠. 마우스 드래그로 하다 보니까 좀 벗어나는 것도 기분 나쁘고 좀 그래요.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럴 때 모델링 보조 기능, 키보드 그걸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제발 부탁은 아니고 그냥 좀 부탁인데요. 예전 영상부터 보시면 좋습니다. 모델링 보조기는 이렇게 미세 이동, 여기서 적당한 값을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전 그냥 뭐 화살표만 쓰는 거죠. 화살표만 쓰면 1000분의 5, 컨트롤 화살표 100분의 1, 시프트 화살표 0.1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잡고 시프트 화살표
컨트롤 화살표, 그냥 화살표, 다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상 보고 뭐 이게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쟤는 뭔데? 이거 막 지 혼자 막 점이 움직이고 이러셨겠죠. 자, 이걸 하다 보면 어떤 게 신경이 좀 쓰일 겁니다. 어떤 게 신경 쓰이나요? 그리고 났을 때 저 분명히 난 빨간색을 따라갔어요. 뭐 디자이너가 그렸다고 합시다. 물론 제가 그렸지만 이 모양은 아닌데 이 모양 왜 이렇게 구려?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에이씨 디자이너 뭐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지 마시고 이건 어때?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디자이너가 그래도 전 이게 더 예뻐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지 뭐. 뭐 그렇게 이 상대방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고 이 빨간 선은 좀 각져 보여서 좀 전 살짝 둥글둥글한 느낌을 다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뭐 사장님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뭐 나는 좀 경력 있는 디자이너를 쓸 거야 라고 하면 물론 경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죠. 뻥 경력도 많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다 점을 맞춰야겠다. 여기를 높이를 뭐 이제 사람마다 사람 구하는 그게 좀 다르겠지만요. 경력이 많아도 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뭐 받아들이겠지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싫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봐가면서 좀 의견을 서로 맞춰 나갔으면 좋겠어요.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가지고 쟤는 왜 저런데 이럴 순 또 없잖아요. 혹시나 이제 뭐 사장님이 계시면 그냥 실력은 완전 고수는 아니어도 얘는 마음이 열려 있어. 그런 사람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점을 좀 맞춰줄까요? 눈대중으로 합시다. 눈대중이 최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살짝쿵 움직여 줍시다. 여기가 살짝 뭐 두꺼워지고 싶어 라고 했다면 뭐 두꺼워지면 되죠. 자, 이게 키보드가 이럴 때 편합니다. 이럴 때 적당히 맞춰주고 이런 소리 안 들리게 좀 할 걸 그랬네. 어차피 광고인데. 가끔은 이 카톡을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얘를 또 살짝 휘어진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녀석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쉐이드. 조금 어색한 걸 또 잡아야겠죠. 얘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살짝 뭐 두껍게 하고 싶어. 어떤 뭐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 라고 했다면 여기서 대충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 미세 조정을 하기를 저는 그걸 좀 권유합니다. 살짝 두꺼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뭐 이렇게 키보드로 하겠습니다. 뭐 여기가 두꺼워질 수도 있죠.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다 똑같은 두께를 하고 싶었다라고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봤더니 자, 여기서 좀 이거 좀 더 신경을 써야겠네. 얘가 더 내려가야 되나?
얘 뭐 이렇게 이런 걸 맞춰주고 싶을 때가 있겠죠. 얘를 뭐 난 여기서 그냥 직선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난 좀 다 같이 구부러졌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가 자 볼륨을 빼먹었죠. 그럼 볼륨을 얼마만큼 줄 거냐, 그것도 미리 계획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방법에선 이 녀석의 높이가 달라지면 또 잡아야 돼요, 하트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볼륨을 0.5 정도로 주고, 그 다음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곳 둥글둥글하게 할 거니까 여기서 이 둥글둥글한 게 높이가 0.5, 그리고 그냥 나머지는 민자 평평하게 할 거다 라고 했다면, 여기 처음에 올렸을 때 0.5 정도 빼놓고, 사실은 뭐 높이가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0.5면 0.5 더하면 빼놓고 올려야 될 겁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계획을 못 세웠으면 볼륨을 주고 나서 다시 또 높이를 잡고 하트 또 다시 또 잡아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질러 봅시다. 차수 바꾸고 점 켜고 U방향 하고, 제가 0.5 0.5 했지만 어울릴 수도 있고 안 어울릴 수도 있고 그렇죠. 0.5 괜찮은데요? 갑시다. 이렇게 했더니 야, 이게 전체 높이 봤을 때 이게 너무 나은 집도 보이는 것도 싫고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약간 고마로 형태였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올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녀석의 높이를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틀어졌죠. 이때부터 이제 고난의 시작인 거죠. 망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수를 다시 3일이군요. U방향 3 해서 점을 없앱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아까 했던 걸 또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이쪽 뷰 다뷰로 바꿔주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신나게 또 점을 당기겠죠. 위에서 봤을 때 이 하트 모양이, 이 하트 크기가 중요하죠.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 중요하죠. 반지 다 위에서 보고 고르잖아요. 위에서 보고 사고. 물론 이거는 상업적인 뭐 그런 기성품 만들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녹여서 넣으시면 되죠. 왠지 이게 더 자연스럽고 좋은데? 그래도 이 빨간 선 한번 지켜봅시다. 키보드가 되게 편해요. 막 이렇게 하면 막 살짝 움직이고 막 살짝 움직이고, 이걸로 뭐 대충 크게 하고 말 그대로 미세 조절을 하는 거죠. 키보드로 미세 조절을 합니다. 자, 뭐 대충 맞았어요. 오케이, 땡큐. 그 다음 차수 변경. 뭐 작품 얘기를 또 했는데요. 진짜 뭐 학생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나중에 뭐 혹시나 전업 작가가 될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하면 정말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작품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고 각자 생각한 게 다르겠죠. 똑같은 생각 하겠습니까? 똑같은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이쪽이 올라가야 되나? 이쪽 올라가는 게 맞네요. 이쪽이 높은 거니까 이쪽, 이건 낮아져야겠군요. 이렇게 올려봅니다. 그리고 점을 켜고 다 잠궈. 저는 필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내려가야겠죠. 적당하게 내립니다. 적당하게 내리고 나머지 녀석을 보는 거죠. 이상한가 이상하지 않은가. 일단 여기선 높이만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확인. 나쁘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인 걸 봤더니 여기가 두꺼워지는 게 보기가 싫어. 그럼 여기서 내립니다. 살짝 내려갔다가 슥 두꺼워지는 거죠. 이런 것도 뭐 미리 생각을 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또 하트 모양을 보는 거죠. 망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그걸 합니다. U방향 3 1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요. 여긴 또 탑뷰 와이어프레임. 야, 이게 여기서 봤더니 이게 얘는 좀 빨간색 좀 틀리게 했으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꾸며 봅시다. 눈대중으로 미세 이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막 잡고. 제가 마우스가 좀 상태가 이상해요. 잘 안 잡힙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한약 쓰는 거지. 그렇게 민감하진 않습니다. 잘 안 잡히면 잡힐 때까지 좀 땡기지 뭐. 이런 거라서. 대충 비슷하면 땡큐지 뭐. 굳이 맞추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줄질하면 날아갈 텐데 뭐. 줄질이 뭐야? 사푸질만 해도 날아갈 뭐 그런 것들입니다. FC.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 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못 듣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온 신경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 자, 요렇게 합니다.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이건 뭐 다 끝난 거죠. 여기가 뭐 난 이게 좀 싫어 라고 했다면 점 켜고 점 켜고 얘를 좀 밀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였다가 이렇게 날렵하게 바꿀 수가 있죠. 좋았어. 그러면 여기에 뭐 또 면 만들어서 또 올리면 되는데 굳이 또 붙이고 여기서 조인하기 싫으니까 여기서 다 합시다. 여기서 결합. 그 다음 돌출 하려고 봤더니 필요 없는 걸 일단 잠그고 라이트뷰에서 바라면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돌출. 얘 빼고 그 다음 뭘 빼죠? 요것도 빼고 내립시다. 방향이 뭐 없죠? 뭐 아마 막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방향을 다시 지정을 해주죠. 적당하게 내리고
다음 점을 켜봅니다.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셋 포인트 Z축 0 됐죠? 좋았어. 그 다음 얘를 첫 번째 영상처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얘를 아래를 막아줘야죠. 로프트로 하겠습니다. 이쪽도 로프트. 그 다음 결합. 자, 어떤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얘를 딱 올렸을 때 촥 돌아가면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딱 만나서 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아마 제 기억에 잘 안 됐죠. 그래서 폭파한 다음에 다시 결합을 했더니 제대로 됐어요. 그런 거죠. 서피스 아라름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올립니다. 자, 그 다음 이 녀석 열린 폴리 서피스로 나오죠. 어디가 열려 있을까요? 숨기고 레이어에서 숨기고 얘도 숨기고 얘도 숨기고 얘를 한번 보죠. 이렇게 8개 떨어진 가장자리 여기가 떨어졌답니다. 이게 뭐야?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일단 폭파하고 결합하면 해결될 때도 있다 라는 겁니다. 해결됐어요. 객체 추가 없답니다. 0개 0개.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좀 보이죠? 이 옆면이 보이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여선 안 될 때도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결해 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히스토리 기록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뭐 갖다가 늘리고 뭐 할 거예요. 적당하게 쭉 내리고 여기를 좀 격하게 내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 정도 연결돼도 훌륭하죠. 됐어요. 그 다음 원형별 여기는 여기도 이 정도 붙네. 전체적으로 제가 좀 난집을 너무 여기선 높이가 많은데 여기선 높이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더 벌어지니까 뭐 이건 이대로 괜찮아요. 자, 이때 얘가 좀 뭐야 너무 좀 약한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면 덜 줄 좀 해요. 그럼 되지 뭐. 아래로 마이너스로 한 0.3 정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3 됐죠 뭐. 원래 개체 삭제 예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 블린 유니언 합집합한 것처럼 됐습니다. 자, 다 잡고 라이트 위에서 적당히 당기죠. 됐어요. 됐습니다. 여기가 좀 신경 쓸 수도 있죠. 살짝 내리지 뭐. 여기 살짝 나온 거에 신경 쓰일 수도 있겠지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 정도 보이지도 않아요. 어차피 여기 뭐 서프트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원본 손질할 때 저 좀 원본 기사님한테 좀 손질해 주는 분한테 여기 살살살 없애주세요. 깨끗하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말하면 잘 해주십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싫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꼭 해보시고 위에서 봤을 때 이 하트 모양 이대로만 나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한번 해보세요. 딱 끝났죠. 오, 예, 45분이나 걸렸네요. 자, 제 영상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요도 좀 자주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놀러 오신 분들 마음에 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과 함께 좋은 건 같이 나눠야죠. 함께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글쎄요, 뭘 그려볼까요? 어떤 주얼리는 잠깐 멈추고 다른 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시간은 이런 이 동영상 만드는 이 동영상 플레이 타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